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의 엔메일 연구실의 석사과정 박준용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 교수님은 조성호 교수님이 계시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주제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사람과 로봇과 그 둘 사이를 잇는 지능,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 연구실에서 뭘 하는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휴보와 같은 로봇의 지능의 일부분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또 휴보에 달린 뭐 카메라와 같은 센서, 아니면 드론에 달린 라이다와 같은 이제 같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또 주변 환경의 지도를 만들거나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의 모션을 캡처해서 그 모션을 그대로 로봇에게 넣어주는 부분도 연구를 조금 하고 있고, 또 BCI라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우리의 사람의 뇌파로 뭐 휠체어나 드론을 조종하고, 아니면 로봇을 조종해서 이제 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좀 장애인들이 또 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굳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뭐 원하는 걸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이제 그 뭐 쇠나 이런 전선 이런 재질이 아닌 말랑말랑한 실리콘과 같은 재질로 이제 말 그대로 소프트한 로봇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손에 씌우거나 해서 똑같이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 R&D 기간 동안 두 가지 연구 주제를 냈는데요. 둘 다 EV3라는 레고 키트를 사용한 연구 주제를 처음에 냈는데, 첫 팀은 그 연구 주제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율주행 EV3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하는 주제로 갔고요. 두 번째 팀은 이 다음에 발표할 텐데, 그 팀은 생체 신호와 EV3를 같이 사용하는 주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EV3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생체 신호로 뭐 다른 것을 하는 주제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EV3를 이용한 자율주행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발표할 고서영, 유재영, 윤상우, 양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할 것인데,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율주행이 요즘 매우 주목받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디지털 지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신호등 등의 실시간의 도로 정보와 그리고 도로의 곡률, 그리고 너비 등등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야지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글이나 히얼 같은 여러 민간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를 완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정밀 지도 제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고정밀 지도라는 것은 10cm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를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전국 모든 도로 지역이 고정밀 지도를 얻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이번 연구 주제는 어떤 지도가 주어졌을 때 그 지도를 바탕으로 최단 경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때 그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매핑을 해서 지도를 파악하고, 그 지도를 바탕으로 그 다음 차량들이 최단 경로로 자율주행하는 로봇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립했는데, 그래서 저기 첫 번째에 있는 데가 이게 수색용 자율주행 로봇이고, 두 번째가 주행용 자율주행 로봇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에는 적외선 센서가 앞에 두 개 달려 있어가지고 장애물들을 감지해서 지도를 만들고, 얘는 그 만들어진 지도를 바탕으로 최단 경로로 주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먼저 저희는 수색용 로봇에서 라인 트레이싱이라고 이제 라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컬러 센서의 색깔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컬러 센서가 이제 차선의 색과 배경의 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선의 색 그리고 배경의 색을
각각 어떤 센서 값이 나오는지를 다 입력받아서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IR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 값을 이제 확인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색깔을 인식하여 컬러 센서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을 구현해 보았는데, 이 라인 트레이싱은 로봇이 선을 따라가면서 그 주행로를 벗어나지 않고 주행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저렇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왼쪽 센서가 다를 경우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검은 선이 중앙일 경우는 그대로 직진하며, 오른쪽 센서가 다를 경우에는 다시 왼쪽을 좀 더 빠르게 해서 그 한 차선을 그대로 일정하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두 센서가 검은 선 위에 있을 경우 교차로임을 인식해서 이제 교차로에 맞는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만든 수색용 로봇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먼저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 현재 상태가 주행 상태인지 혹은 교차로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하여, 이제 주행 상태이라면 아까 만들었던 라인 트레이싱 코드를 실행해서 왼쪽 센서, 오른쪽 센서를 그대로 인식해서 차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제 레프트 컬러가 라이트 컬러가 어떤 교차로에 인식이 되면, 교차로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멈춘 후 현재 상태를 교차로 상태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합니다. 이제 이 교차로 상태에서는 이제 양옆에 있는 장애물이나 물체를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지도에 넣어줘야 하는데, 먼저 이제 EB3 앞뒤에 저희가 적외선 센서를 두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앞에 달린 적외선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면 지도에 장애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행 중에 교차로를 만나면 근처에 있는 장애물을 지도에 넣을 수 있도록 했고, 이제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사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모두 감지해야 하는데, 이제 EB3 한계상 적외선 센서를 두 개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교차로마다 한 번씩 정지해서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여 한 번 더 적외선 센서 값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제 이 수색용 로봇이 맵 전체를 어떻게 돌아야 전체 지도가 매핑이 될지 고민하다가 왼쪽 벽을 따라서 이동하면 모든 지도를 탐색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 지도를 이제 5×5인 격자 맵을 사용하였는데, 그래서 나머지 지도에서 이제 모두 1로 둘러싸여 이제 바깥에 벽을 그냥 만들어서 바깥에서는 못 나가게 만들었고, 장애물도 1로 표시해서 지도는 0과 1로 이루어진 지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는 2로 표시하여 그 장애물이 없는 곳은 0, 장애물이 있는 곳은 1, 현재 위치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지도를 이 수색용 로봇을 통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로봇이 매핑을 해서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로봇이 만든 맵을 가지고 두 번째 로봇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최단 경로를 찾아야 하겠죠. 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거기서 약간 좀 더 응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맵이 있어요. 저 까만색은 장애물이에요. 이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장애물들은 모두 -1로 그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매우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작 부분은 0이나 놓고 그 시작 지점에서 주위를 봅니다. 주위를 봐서 만약 자기 옆에 있는 값이 자기가 1 더한 값보다 클 경우 자기 값을 옆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옆에가 0이잖아요. 그럼 옆에는 원래 매우 큰 수였으니까 이 0에서 1 더한 값인 1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1은 위에다 2를 넣어주고 2는 옆에다 3을 넣어주고 해서 쭉 가서 저 도착지까지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원 별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2차원 별은 너가 이 값을 어디서 받아왔냐를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2,2에 있는 값은 밑에서 값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값을 받아왔다라는 의미에서 저 1이라는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다가 값을 어디서 받아왔냐라는 숫자들을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도착 지점부터 역추적을 해요. 도착 지점이 1이니까 너는 밑에서 값을 받아왔구나 해서 밑으로 가고, 또 1이니까 또 밑으로 가고 해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다 보면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배열에 저장하면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첫 번째 영상은 첫 번째 차량이 맵을 주행하면서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매핑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은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교차로에서 왼쪽을 인식하고 앞과 옆이 모두 막혀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물이 있는 곳에는 배열에 1을 저장하고 지나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든 교차로에서 한번 정지하고 90도 회전해서 주변 장애물들을 감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앞이 모두 막혀 있기 때문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 매핑이 끝나면은 저 배열에 모든 값이 저장이 됐으므로 저기 가서 정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이렇게 장애물들의 위치가 일로 모두 올바르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 자동차가 만들었던 맵을 받아가지고 그 맵을 바탕으로 해서 최단 경로를 찾아서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LCD에 최단 경로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 맵의 경우 지금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총 2가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자동차의 경우 최단 경로를 찾아서 올바른 경로로 주행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장애물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단 경로의 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위쪽을 우선순위에 둬서 그 경로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핑하는 로봇이 장애물이나 지형을 모르는 지역을 지나가고 나면 이후에 주행하는 로봇들은 장애물들을 피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발전시키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고정밀 지도 제작을 할 때에도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